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뭔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삐삐PD, 은나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작년부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라디오로도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건먼지 운영진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은나PD라고 합니다. 저는 비건먼지에서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해왔고 그 외에도 뭐 이메일 확인하기, 그리고 팀원들 북돋기, 회계 정리하기, 가지고 있는 장비 확인하기 등등 다양한 일을 해왔어요. 본업으로는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글과 영상에 좀 관심이 많다가 작년에 문득 말하기를 좀 잘하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라디오 매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은나가 운영진에서 빠지고 비건 먼지를 잠시 쉬게 되면서 은나가 하던 이제 그 잡다한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노동들 회계, 이메일 보내기 이런 것들을 이제 바통 터치하면서 받게 되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에 같은 것들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좀 영화에 집중을 하면서 비건 먼지 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달려왔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공간 기획자나 아니면 청소년들과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면서 문화 관련한 예술 강의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이기도 합니다. 네, 비건먼지는 여러분의 응원과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청취 즐겁게 하고 계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후원하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은나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네, 요즘 다들 비슷하실 텐데 다들 계엄령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저번 주 방송은 크리스마스 얘기를 한다고 시즌에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내고다니 계엄이 터져가지고 저희 약간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희가 사전에 녹음이 돼서 저희들도 그 계엄을 온몸으로 통과를 하면서 아주 정신없이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이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이제 은나에게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나는 잘 지냈나요? 네, 저희가 1부 코너 이름이 먼지를 살게 한 것들이잖아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건 살게 한 게 아니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막 그런 얘기 같이 했어요. 이게 진짜 갑자기 이 시대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다시 다행히도 취소가 되고 매주 갑자기 시위를 나가게 되고 이 1년의 2주간의 과정이 저희가 딱 2주에 한 번 녹음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2주 전에 이제 녹음을 해놓고는 그 사이 2주 만에 이런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정말 정신없는 2주를 보낸 것 같고 저도 그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주말마다 그리고 평일마다 원래 사람이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저는 또 파워 제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계획을 다 이제 바스라트리고 그 모든 것을 미루고 취소하고 갑자기 이제 또 여의도에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전 좀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은 국민들 각자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바쁜데 이렇게나 갑자기 우리를 힘들게 해가지고 전 당일날도 그 방송에서 국회의원 분들이 이제 당일 저녁에 그 계엄령 선포가 된 당일에 막 시민들한테 지금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실시간으로. 근데 저는 살짝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진작에 제 역할을 했어야 될 분들이 제 역할을 하고 대통령과 소통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월급 받고 저희를 위해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저희 권리를 위임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 시민들인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다가 갑자기 불려 나가게 되는 상황인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화가 났는데 어쨌든 사실 시위 같은 것들이 금지된 상황에서 군인들이 진짜 총을 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하죠. 위험하죠. 네, 그런데 그런 장소에 비무장한 시민들이 가서 맞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채로 이 모든 상황을 맞닥뜨렸는지 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국회에 화나기보다는 윤에게. 윤에게 너무 화가 났다. 네, 전 윤석열도 아주 화가 났지만요. 이제 이름을 부를게요. 윤석열에게도 아주 화가 났지만요. 그 진짜 국회의원들한테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이게 최선이었을까? 이런 그래도 정말 대응을 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일날 바로 그래도 모여 계셨어가지고 주변에 바로 본회의에 갔고 바로 이렇게 계엄령을 취소한 건 너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게까지 되는 동안에 얼마나 그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도 광주 출신이잖아요. 광주 출신이고 실제로 그 민주항쟁 때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저한테 따로 혼자 나와 살고 있고,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페미니스트고, 여기저기 이제 얼굴과 실명을 까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취소가 안 된 경우에는 저가 위험할 수 있다. 지금 SNS에 아무 글도 올리지 말고 본가에 택시 타고 가는 거 어떻겠냐, 이런 말을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아니고 다른 친구가. 친구들끼리 연락하다가 서로 걱정해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부모님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아마 걱정돼서 오셨던 것 같은데, 부모님은 갑자기 줄 게 있다고. 그래서 그 뉴스 봤어요 이랬더니 봤는데 몰래 너네 집 들러가지고 뭐 주려고 했는데 뭐 주는 게 보통 그 과일 같은 거나 뭘 주려고 그때 뭐였죠? 아마 그 홍시를 때 주셨나? 가지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11시 이후에 움직이지 말라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선포 내용 안에. 아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뉴스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는 괜찮은가? 했는데 그냥 간대요.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얼굴 보고 이게 무슨 일이라 이러니까 이게 너무 비속어여서 말 못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행동이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둘 다 집에 잘 있자. 부모님도 집에 잘 있고 저도 집에 잘 있겠다. 이렇게 안부를 얘기했거든요. 삐삐 같은 경우도 사실 가족이 같은 지역에 없으니까 더욱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 어머니가 훨씬 더 불안해하셨을 것 같아요. 왜 더군다나 서울이니까 이제 부산은 약간 그래도 정치 지형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군이 이제 주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안부를 묻기보다는 엄마한테 물어본 거죠. 왜냐면 저는 계엄을 겪은 적이 없으니까 엄마 계엄이 선포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광주에서 일어난 참혹한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승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물어봤던 것 같고 저는 그 자리에 집에 캐나다 분과 집에 애인이 중국인이니까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계엄이라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역사적 전혀. 배경이 없으니까 네. 차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애인이 먼저 계엄 뉴스를 보고 나서 공부하니까 나중에 알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인이었다면 그 뉴스를 보자마자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저 그랬거든요. 올스탑 이게 뭔 일이야? 이런 뉴스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충격적이었던 말은 뭐였냐면은 내가 말 빨리 안 해가지고 당신이 공부를 그래도 좀 더 했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게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까지 이해도가 다른 게 국제 커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사실 이제 제가 시위 나가고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시위를 나가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타국에 있는 정치 지형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위를 하면 잡혀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시위에 갔다 와도 이제 A는 시위의 분위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시위에 돌아와서도 뭔가 풍경 같은 것들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약간 좀 그래서 계속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좀 주변에 약간 은나라든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랑 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사실 이번에 이제 이 이슈가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직후에 바로 또 이제 주말이 왔잖아요. 근데 저 직전에 그 평일이 잠깐 짧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내는 곳이에요. 근데 당장에 어린이들한테 이걸 이해시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다들 부모님들도 이제 놀라고 그 양육자나 혹은 교육자 분들 다 놀라고 다음날 그럼 당장에 유치원을 보낼 수 있냐 없냐, 학교를 보낼 수 있냐 없냐, 뭐 출근을 해도 되냐 안 되냐부터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온 사방에.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전 재택근무기 때문에 다음날 온라인 출근을 했는데 그래서 콘텐츠를 빨리 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다 바쁘니까 저는 이제 마케터다 보니까 우선 다 한다 이런 마음으로 다 찾아보고 막 챗 땡땡이랑 대화해가지고 챗 G 어쩌고랑 대화를 해서 AI의 뭐 지식과 그리고 백과사전과 막 역사를 다 뒤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엄령이 얼만큼 일어났었고 우리나라에서 총 10몇 회 정도 일어났고 그중에서 이제 비상계엄령이 있고 뭐 다른 계엄령이 있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번 같은 계엄령은 한 10회 안팎으로 나왔었고 대부분이 좀 안타깝게도 진짜 군부 독재 때문에 일어났던 거더라고요. 정말 전쟁 때문에 일어났던 거는 몇 건 안 돼요. 그 6.25 전쟁 때 일어났던 계엄령이 있고 근데 원래 계엄령의 목표는 정말 전시 상황,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군인의 힘을 빌려가지고 군인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원래는 통제가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군소물자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먹고 마시고 이런 게 다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생산이 끊기면은 그런 거를 배급해주는 역할로 계엄령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나 혹은 내란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위험할 때만 하는 거였어요. 원래 뜻은. 근데 우리가 너무 경험적으로 계엄령 하면은 누군가 독재를 하려고 혹은 독재를 길게 하는데 시위가 있으면 시위를 탄압하려고 항상 계엄령을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권력 유지를 위한 계엄령과 시민 탄압, 시위 탄압, 자유 탄압으로만 거의 우리가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안타깝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은나가 땡땡땡을 가지고 이제 정보를 찾아봤던 것처럼 저도 계엄령이 터졌을 때 한국에서 계엄령이 터졌다. 이 뒤에는 어떤 식으로 이 계엄령이 멈춰설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법적인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이제 뉴스에서 이제 막 정리돼서 보도되기 전에 국회 자리에서 몇 석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하면은 그것을 이제 부결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정보들을 좀 습득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뉴스가 카톡으로 진짜 많이 퍼졌어요. 맞아요. 별별 뉴스가 다 퍼져서 진짜 여부를 좀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민하게 좀 단체 사람들이 많은 이제 단톡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뉴스들이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지 보고 어떤 것들이 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왜냐면 탱크가 돌아다니는 사진들이 너무 빠르게 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봤던 단톡 저기서 봤던 단톡에서 다 똑같은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그것의 출처가 어딘지 모르니까 불안감만 이렇게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깥에서 얼마나 지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지 모르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간판에 있는 정보를 찾아서 아 이거는 강남에 있는 어떤 가게인데 거기서 찍힌 거다. 아 이 가게는 폐업했는데 이거는 예전에 찍은 사진을 누가 퍼뜨린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근데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는 정보인 거죠. 너무 빠르고 다들 불안해가지고 또. 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막 퍼지고 있는 와중에 저도 이제 불안하고 이게 내 난생 처음 있는 일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 외국인들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는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죠. 내일부터는 진짜 길에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지나다닐 때 이제 신분증을 검사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거는 그냥 국회 근처에서만 일어나는 일 아니냐. 일상들은 평범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하고 그래서 아니다. 언론 같은 것들도 그 당시에 탄압이 심해서 빈칸으로 그냥 내보내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제서야 약간 좀 와닿는 것 같았어요. 그 언론이 막힌 라는 것 자체를 처음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근데 실은 또 제일 최근 말고 그 전에 이제 최근에 일어난 그 전에 45년 전인가 그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 정말 민주항쟁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건데 민주항쟁 직전에 나온 계엄이 마지막 계엄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거 전에. 근데 그때 계엄했을 때랑 지금이랑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훨씬 미디어가 자유로워졌다는 거긴 하죠. 일일이 검열할 수 없을 수준으로 방금 사실 이게 불안감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80년대만 해도 정말 대중매체를 통제하면은 정보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광주에 사람이 죽어나도 바로 옆에 경상도도 몰랐고 서울도 몰랐고 사람들끼리 서로 아무 정보를 몰라서 오히려 이후에 역사를 배운 세대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정말 그 시대 자체에서는 그 뉴스에도 안 나오고 신문도 안 나오고
아예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못 나가게 하고 심지어 아예 인력을 통제하고 해버리니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말까지 들어가지고 그나마 진짜 시대가 변하긴 변했구나. 그래 조금은 민주주의가 정말 진보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언뜻 들기는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되게 많이 얻고 있는 곳이 우리가 모여있는 내 집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인데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카페 같은 데들이 다 막혔잖아요. 사람들의 맞아요. 접속량이 너무 다 몰렸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아니라고 봐요. 어떤 사이트는 정말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 직후에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계엄령 이후에 또 한 번 군사 어쩌고가 그 내용을 쭉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거 올린 직후에 그 내 땡땡 카페가 다 안 열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부러 닫은 것 같았어요. 혼란을 가중시킨다 혹은 커뮤니티 활동 하지 마라라고 해서 온라인 집회를 막기 위해 막았던 것 같거든요. 정말 짧게지만 우리는 탄압을 당한 게 맞은 거죠. 네. 저는 어쨌든 이제 공식 입장은 접속자가 너무 몰려서 접속이 안 된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불신을 아직까지도 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아직 수사로 좀 밝혀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두 번의 주말 동안에 사실 거의 매일 저녁에 그 집회가 있다고 알고 있긴 했는데 보통은 토요일마다 많이 여의도 나가셨을 것 같아요. 제일 큰 집회는 그때였고 아마 근데 일요일도 집회가 있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랑 삐삐 PD 같은 경우는 토요일마다 가서 이제 활동을 했죠. 사실 저희가 주말이 되기 전까지 매일매일 뉴스가 너무 속도가 빨랐어요. 이게 누군가는 이제 입장들이 계속 바뀌고 누군가들은 계속 탄핵 소추안이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뉴스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막 제2차 계엄이 내려진다, 안 내려진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더 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들면서 사람들이 진짜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당론이 투표 자체를 하지 말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독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응원의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내자라고 해서 아예 매크로로 그 국회의원들의 그 국힘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보를 싹 다 모아가지고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막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갑자기 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거 맞아요. 외에는 다른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할 일이 진짜 계속 업무도 있고, 업무도 근데 다른 일을 조금 미루고 다 이거 정말 시국 대비 콘텐츠 이래가지고, 시국 대비 카툰뉴스만 몇 개를 짰거든요. 시국 대비, 그리고 아예 다른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자주 질문하는 거 답변하기? 뭐 이런 시리즈를 냈는데, 다들 그랬던 이유가 기존에 하던 일이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삐삐랑 같이 시험 준비하는 것도 있고 공부도 있고 영어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숙제도 해야 되고 수업 들어야 되는데 계속 뉴스가 올라오고 뭐 담화 올라오고 하면 봐야 되겠고 답답하고 마음이 심란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진짜 막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냥 무슨 이유가 없어요. 손이 안 잡히고 그리고 다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주변에 이제 비건이거나 페미니스트인 분들 다 비슷한 마음이어가지고 그 평일 내내 언제 갈 거냐, 오늘 가냐, 오늘 안 가냐, 이번 주말에 가냐, 막 서로 그런 거 물어보고 누가 간다 그러면 같이 갈까 해서 같이 갔다 오고 그런 활동이 많았고 저랑 삐삐랑 같이 속해 있는 그 여성 영상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되게 빠르게 영상인들이 프리랜서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소속돼서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자기 작업하거나 이제 편집이나 촬영을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이거부터 기록을 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영상인으로서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정말 빠르게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국의 여자들이라는 TF를 만들어서 저도 그 관리 TF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회의를 갑자기 평일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계엄 터지고 그리고 그 주말 지나고 바로 회의를 하자 해가지고 회의를 갑자기 잡고 갑자기 누군가 이제 TF 장이 되고 막 팀이 생기고 그다음 회의를 막 밤 11시, 12시까지 했어요. 너무 피곤한데 12시까지 회의가 안 끝나는 거예요. 한 9시에 다들 밤늦게 일을 하다가 각자 할 거 하다가 9시에 모였는데 12시까지 회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이너들 로고 만들고, 뭐, 자막 디자인하고, 기획도 하고, 그리고 채널 새로 파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단체와는 소통을 하고 하면서 급하게 꾸렸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너무 다행인 거는 저희는 이게 정말 장기화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시위 나간 지 두 번째 만에, 그러니까 본회의 두 번째 만에
가결이 돼가지고 그나마 너무 다행이고 진짜 이게 전 장기화될까 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되게 이게 계엄령이 만약에 멈춰서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짧은 3시간 안에 계속 뉴스를 붙들고 보면서 만약에 이게 멈추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 활동했던 단체들을 통해서 거기서 활동했던 활동가들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나는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총을 쏘고 하는 장소에서 나는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진짜 심각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이렇게 계엄이 끝나서 그렇지, 만약에 계엄이 지속됐다면 진짜로 언론이 정부에서 내려주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폐쇄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여성 영상인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제 그런 언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막 일단은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말들이 계속 있었으니까 언론 쪽에서도 대응 매뉴얼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이건 대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언론이 다 막혔다면 은나가 마케터로서 막 컨텐츠를 이렇게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도 못 내죠. 당연히 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내서 나가게 될까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도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고민들과 마음들이 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겨우 2시간 아님. 윤석열은 이제 그 2시간짜리 계엄이 대체 어디 있냐, 세상에 이런 내란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와 진짜 당한 사람 마음을 모르고 정말 본인은 계획을 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당한 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은 정말 할 수 있는 상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말 끊어서 너무 죄송하고 하지만 대통령이란 말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란수계. 네, 내란수계라고 불러야 되고요. 오늘 콘텐츠에 내란수계 쓰려다가 내란수계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래가지고 내란범 했다가 아직은 물론 피고긴 하지만 범이라고 부르긴 좀 사실 미디어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해서 좀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윤석열이라고 썼는데요. 좀 진보적인 것들은 벌써 내란수계 윤석열 혹은 내란범 윤석열, 피고 윤석열이라고 쓰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도 너무 공감해요. 왜냐면은 그날 정말 엄청 너무 피곤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11시에 집에 가는데 누가 태워줘가지고 같은 방에서 태워주는데 집에 이미 가는 때가 11시였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일찍 퇴근하고 낮에부터 이제 공연이랑 상영 준비를 하고 그다음 상영도 하고 끝나고 GV까지 하고 GV는 너무 조명이 세가 눈이 진짜 아프고 끝나고 정리하고 이러고 막 나와서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집에 거의 다 와가는 길에 SNS를 보니까 역시 SNS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건데 뉴스보다 누가 이게 무슨 일이 하고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는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계엄령을 내렸다고 그때 알게 된 거죠. 와, 진짜 황당했습니다, 진짜. 사실 더 큰 적은 우리 국내에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던 것이고, 저는 그때, 그 당일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다음날 마트에 가서 먹을 것들을 좀 비축해놔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 생각 진짜 많이 했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잠깐 물가 올랐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편의점에 다들 가가지고, 왜냐면 마트들이 다 닫은 시간이어서. 맞아요, 밤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이제 라면 같은, 그런 비상식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판매 수치가 많이 올랐고, 특히나 맞아요. 이제 중장년층들이 그런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또 많이 사갔다라는 뉴스도 저도 듣기도 했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정말 그 계엄에 대비할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고, 이제 저는 K-팝 덕후이다 보니까 K-팝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콘서트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멈춰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규모 집회 같은 것들이 안 되는데 당연히 행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다 패닉이었다고 해요. 맞아요. 들은 게 당일날 이제 뉴스 나온 건 다음날 나온 거여서 당장 우선 이벤트를 취소하라. 그리고 다음날 바로 잡혀있는 공연 다 취소됐고.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진짜 아찔하고 위험하고 이미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본 상황이고
저는 또 경제적으로도 이 계엄 때문에 저희 이제 달러 환율이 엄청 요동쳤잖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힘들다고 하는 저희 이제 국장이라고 흔히 말하는 국내 주식창도 엄청 안 좋아졌고, 그리고 저희 국채가 있어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종류별로 국채가 있고 공공기관 채권도 있고 한데, 그 국채가 이제 너무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 없이 파는 사람만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가 엄청 위험해지거든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국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 수요가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하루에 100조씩 썼거든요, 지금. 10조씩인가? 그래서 진짜 지금 그 짧은 사이에 10조씩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뉴스 봤을 때 계엄 선포하고 2주 만에 거의 150조를 쓴 거예요. 그래서 150조를 날려먹은 대통령은 정말 처음이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저희가 낸 세금이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벌고 정말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매일매일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나라가 정말 망하고, 실제로 내한하려던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이나 정말 공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분들 다 내한 미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 다 잠시 입국 금지 걸려가지고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국민들을 너무 피해를 주는 상황이고, 사실 저만 해도 저는 사실 활동가 주체성보다는 지금은 조금 생기긴 했지만 저는 직장인 주체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세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직장인들 진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로 소득을 다 세금을 떼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읽어오고 있는 이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그 루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싹 다 이렇게 붕괴시켜버리고 너무 많은 돈을 날려버리니까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그 저는 사실 2주 토요일씩 가는 것도 저는 되게 짜증났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그래도 다행히 가결되고 나서 끝나고 그 여성영화제 애프터파티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김윤아 님이 오셨어요. 자우림에. 근데 그분도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 자기가, 저 너무 공감하고 또 안타깝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다음 앨범이랑 공연 준비에 엄청 바빴는데 이렇게 매주 여기 나오느라고 너무 본업을 못했다. 너무 그게 속상하다. 지금 그 연습하고 팀끼리 이걸 준비하는 데만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너무 바쁜데, 이 바쁜 우리들의 시간, 자기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 다 바쁘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바쁜데, 이 바쁜 시간을 윤석열이 뺏어가지고 우리는 진짜 본업만 하고 살고 싶은데 시위도 나가야 되고 시위 끝나고 같이 모여야 되고 이런 게 다 너무 개인의 인생에서 낭비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위를 한번 갔다 오면 이게 찬바람에 오래 맞게 되고, 맞아요. 이제 핫팩도 붙여야 되고 하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 피켓 드는 것들도 사실 다 인쇄하고 프린트하고 이게 다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가 없었으면은, 네가 아니었으면은, 이게 윤석열 너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주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콘텐츠 제가 쓰기도 했는데, 제가 본업하면서 그 가결됐을 때 사람들이 풍선을 또 엄청 날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거 보는 사람들이 막 너무 해방적이다 하고 딱 찍었는데, 저랑 제 주변 친구들 다 갔대. 그걸 왜 날려? 그게 다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물과 들과 산에 다 퍼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를 날려서 대체 왜 날리는 거지? 이게 다 쓰레기인데, 그냥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날리는 거 보면서 너무 막고 싶은데, 정말 너무 큰 규모의 사람들이 우르르 날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요. 뭔가 던지고 싶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싶고. 근데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고요.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도 아니에요. 윤석열 때문이야. 맞아.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나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보수의 가치는 원론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적당히 섞여 있어야지 항상 진보할 수만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틀 안에서 가끔씩은 확 변형되기도 하고 조금씩은 매일매일은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깃발을 들고 그 태극기를 들고 그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했던 그런 보수 세력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보수라 부르지 마십시다. 그거는 윤석열 직협파지 보수파라고 하기 힘들고요. 와, 진짜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으로, 보수라는 게 원래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 같은 것들도 우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네. 시장 자유를 지켜야 되고 국민들을 자유롭게 놔둬야 되고 원래 다양한 보수 가치 중에 하나는 자유권이에요.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를 탄압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수가 될 수 있죠?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이 보수라고 생각하기 힘든 게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바꾸고 싶은 게 많으면 맨날 다 바꿔버려. 기존 했던 틀들을 바꿔버리고 청와대 옮긴 거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옛날 얘기지만 청와대가 멀쩡히 있는데 그 바꾼 거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 거. 여가부 폐지부터가 처음에 공약이었죠. 기존에 잘 돌아가는 시스템과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안정과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 취소하고 갖가지 독립예술가들도 힘들게 하고 이게 무슨 보수가 한 일입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진짜 직격탄을 맞은 사람인데, 저는 지금 다 외주가 없는 시점에서 저의 에어비앤비가 제 가장 큰 수입원인데, 이제, 사실 이제 남북한의 문제가 되게 껄끄러워지면서부터 관광객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것 자체가 사실, 되게 국가 안보적으로 어떤 식으로 취약하게 행동을 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고, 사실 그쵸. 되게 친일파적인 행동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저는 그게 보수의 가치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맞아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의 혼을 지킨다라는 것이 저는 일종의 그 보수의 되게 긍정적인 면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친일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외교적으로도 너무 많은 실패를 해서 제가 너무 너무 손님이 안 온다 이러고 있었는데 계엄령이 터지고 나니까 이제 예약이 싹 다 취소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제 관광 쪽에서도 너무 큰 타격이 있다라는 진짜. 것을 사실 저같이 이렇게 이제 그냥 저희 집에서 이렇게 쫌쫌따리로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도 느끼는데, 큰 매장들에서는 얼마나 더 크게 느끼겠어요. 항공, 호텔 이런 쪽 난리 났겠죠, 지금.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가 했던 사과를 뒤집고 아직도 되게 뻔뻔하게 자기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 애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내란범에게 주어지는 형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 저는 본인이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질 거면 그 형에 맞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사과문에서 아무튼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에서 받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식의 발언하셨는데, 뭐 인정하고 사과한 적은 인정하고 반성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잘 책임지시길 바라고, 이제 탄핵안이 잘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았지만 6명밖에 안 남았었지만 6분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봤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지금 연말이어서 헌법재판소 지금 좀 빈자리가 있는데 괜찮으시냐 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할 거라고 하고, 빨리 잘 판결이 나와가지고 새 대통령을 뽑고 국민의힘도 많이 반성을 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제가 진보에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보수 진보의 어떤 균형 안에서 또 같이 발전해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국가를 위하고 반성할 줄 알고 나아갈 줄 아는 보수당이 나와야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 이제 이런 얘기 마무리하고, 너무 계속 끝없이 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나중에 저희와 또 기회가 되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태를 아마 엄청 오래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비건 파티를 이제 크리스마스에 하는데, 저희 비건 먼지 계정에 들어오시면 파티 초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와 함께 파티에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 네, 와서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 해프 잘 푸시고, 자, 저희가 또 이제 1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 사건이 생각해보면 2024년을 마무리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쯤 연말 회고를 할 때쯤이잖아요. 저는 다이어리를 열심히 고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다이어리를 막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2부에서는 연말 회고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포 FM으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곧이어 2부가 시작됩니다. 안녕.